예,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바른정당 대변인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대북 특사 파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 파견으로 3차 정상회담 일정과 비핵화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사 파견을 통해 막힌 비핵화 논의의 돌파구에 도움이 된다면 환영입니다. 최근 비핵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공전하고 있는 현실은 답답함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도 막히고 있고 실타래가 엉키고 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원만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교착 국면에 들어간 상황을 풀어야 합니다. 특사단의 비핵화 논의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숨소리까지 공유하는 찰떡공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임시국회를 마감하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여당은 여당인가 야당인가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다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염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에 인터넷 전문 은행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벼르고 별렀던 민생경제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야당은 민생경제 입법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강력히 요청하고 야당도 동의한 법안을 여당이 당내 이견 조율이 안 됐다며 무산시킨 사례가 과연 또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합의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도 통과하여야 하겠건만 자유한국당이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며 역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합의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도 통과하여야 하겠건만 자유한국당이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여 역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목리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급한 민생 법안을 결국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제3당은 고개를 숙여 사죄를 하지만 명색이 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들께 송구함이나마 느끼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가 태만하고 노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벼랑으로 몰리고 12번 쏙이 탑니다. 국회의 1분이 국민의 1년입니다. 9월 정기국회는 한가한 여당, 아마추어 여당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평 제목은 부동산 마이더스 손이 목표가 아니라면 두더지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입니다. 부동산 폭등의 쌍두마차 박원순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소동이 가관입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급히 철회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를 세금 압박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서울 낙후의 대명사인 박원순 시장은 자신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었던지 여의도 용산 개발을 들고 나왔다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몰려 급히 철회했습니다. 그 사이 시장의 말만 믿었던 시민들은 계약파기가 속출했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체험으로 강북 개발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될 조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정반대의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에 이어 부동산 양극화 및 서울과 지방 양극화까지 빈익빈 부익부는 1년 새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장에 맞서고 국민과 싸우는 정책 일변도는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세금을 올려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억제하는 방식에 치중하였습니다. 손쉬운 방식이었습니다. 두더지 잡듯이 한 번 때려서 안 되면 또 때려서 잡는 식의 두더지 게임은 이제 우스운 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릴 입법을 방기하니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것입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진단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동산 마이너스 손이 목표가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책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30주년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영원한 등불이 되기 바란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 9월 1일 개관 이래 30도를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대통령 탄핵 심판, 행정수도 이전 위헌, 호주제 헌법 불합치, 5.18 주모자 처벌 합헌 결정 등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들에 대해 균형감 있는 결정을 내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사회 중추 역할을 다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30년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헌법재판소는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 환경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은 코드 인사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영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헌법수호의 최후보루답게 온전히 지켜주는 정신과 노력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